사주와 끌어당김은 정말 반대일까? 왜 어떤 시각화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부자가 된 나를 상상해라. 돈이 마구 들어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각화를 하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져요. 심장이 빨라지고 조급해지고 이게 맞나? 하는 의심이 생기죠. 이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끌어당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구조와 충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사주는 한계가 아니라 경로 지도에 가깝다. 사주를 운명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선을 긋는 학문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주를 조금만 구조적으로 보면 그건 한계를 정하는 도구라기보다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흐르는 경로를 알려주는 지도에 가까워요.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빠르게 벌고 빠르게 쓰는 방식이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쌓이고 오래 유지되는 방식이 맞아요.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내 구조는 정착형인데 시각화는 폭발형으로 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무의식은 이렇게 반응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림이야. 그래서 불안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끌어당김이 불안을 키우는 이유. 끌어당김은 원래 불안을 없애는 도구여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불안을 키운다면 그건 잘못된 사용이에요. 이런 신호가 온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각화하는데 심장이 빨라진다. 괜히 조급해진다. 현실 행동이 멈춘다. 머릿속에서 자꾸 반박이 나온다.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다는 아주 정확한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주를 바꿀 필요도 없고 현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에요. 바꿔야 할 건 딱 세 가지뿐이에요. 그림의 크기, 속도, 표현 방식. 많이가 아니라 안정을 먼저 그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볼게요. 돈이 마구 쌓인다는 그림은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과도한 자극이에요. 그 대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번 달 고정 수입이 이미 확보돼 있다. 큰 부자가 된 나 대신 돈 걱정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 이렇게 그림을 줄이면 무의식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토 성향의 제복 구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돈은 폭발이 아니라 정착이에요. 많이 오는 것보다 오래 머무는 게 먼저예요. 시각화는 상상이 아니라 몸의 감각이다. 많은 분들이 시각화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눈을 감고 장면을 만들고 숫자를 그리고.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장면이 아니에요. 몸의 느낌이에요. 이번 달도 부족하지 않다는 문장을 떠올렸을 때 몸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답답해지는지. 몸이 편안하다면 그 문장은 맞는 거고 몸이 불편하다면 아직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각화는 1분이면 충분해요. 하나의 문장, 하나의 감각. 그 이상은 오히려 과해요. 끌어당김은 반드시 현실 행동과 붙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행동 없는 끌어당김은 현실화되지 않아요. 시각화 직후에는 반드시 아주 작은 현실 행동이 붙어야 해요. 글 300자 정리하기, 상담 일정 하나 열어두기, 기존 콘텐츠 하나 정리하기. 대단할 필요 없어요. 작아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과열되면 안정 에너지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밀어붙이는 순간 안정은 욕망으로 변해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끌어당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구조와 충돌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주는 한계를 말하는 학문이 아니라 에너지가 새지 않는 경로를 알려줘요. 나에게 맞는 시각화는 욕망을 키우는 그림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그림이에요. 돈은 많이 오는 것보다 오래 머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당신에게 맞는 그림은 이미 당신의 몸이 먼저 알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신 존재님들께 감사드려요. 축복합니다.